매일 아침 외신 브리핑 신민영입니다. 월요일 아침 주목해볼 만한 외신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260포인트 올랐고 기술주와 유가 회복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주와 헬스케어, 소비재 업종이 지수 반등을 주도했고요. 유가의 흐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가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의 감산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기록적인 폭락에 이어서 급 반등하는 V자 곡선을 그렸습니다. 주 초반에 유례없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유지했고요. 사흘간 상승률은 4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빌에 대한 기대감도 하루 만에 다시 타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 미국 임상은 지난주 문제가 있다고 보도됐던 중국 임상보다 훨씬 정교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덕분에 길리어드의 주가가 2.4% 상승했습니다.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증시에 도움을 줬습니다.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통과됐고요. 이후 지방정부 지원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최악이 끝나가고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어질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지표 하강 등은 시장의 변동성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뉴욕타임즈의 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면요. Prescription surge as Trump praised drugs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칭찬한 약물의 처방이 급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말라리아 치료제의 효능을 호평한 이후 전국 소매 약국들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들어가 보죠. 뉴욕타임즈의 분석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효능을 언급한 지난달 19일 처방된 클로로킨과 하이드로클로로킨의 규모가 평일 평균보다 무려 4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약물의 처방은 지난달 후반기 내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말 동안 트럼프의 어록이 한 줄 더 추가됐죠. 그는 이틀 전 브리핑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살균제의 인체에 주사할 수는 없냐라는 황당한 발언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의 여파로 주마다 관련 문의로 전화통이 불이 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유명 살균제 업체인 라이솔이 트위터를 통해 우리 제품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촉구했고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살균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중에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발언이 비꼬는 농담이었다며 나중에 항변했는데요. 코로나19를 주제로 트럼프가 매일 해오던 백악관 언론 브리핑은 이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 짚어볼게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평가가 있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리플 B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S&P가 등급을 유지함에 따라서 투자 등급 이하인 정크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던 투자자들이 안도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열어볼게요. 일단 트리플 B 등급이라 함은 정크에서 2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가 이미 이전부터 부채 수준이 상당한 국가였는데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또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은 담보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이탈리아 국채와 이탈리아 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보유한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흔들리면서 유럽 전역의 금융위기로 촉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S&P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S&P는 향후 3년 동안 부채 수준이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하지 못한다면 신용등급은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이후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13bp 떨어지며 1.86%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 브리핑 1부 함께 하셨습니다.